그 숨 막히는 침묵의 순간 정신은 가자라고 소리치는데 저 아래 그고지 미동조차 하지 않을 때 내 몸에게 배신당하는 그 느낌, 그건 단순히 침실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날입니다. 50살이 넘으면 발기부전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삶에 스며들고,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문 밖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첫 번째 사망 예고장이자 벌거벗은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탓이겠지라며 혀를 차지 마십시오. 그건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뜨거운 피가 가장 필요한 곳까지 힘차게 흘러가 단단함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건 당신의 심장과 점점 막혀가는 혈관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남성성을 즉시 세워주는 그 파란 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 인공적인 발기 뒤에 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굴한 의존성, 약효가 제때 돌까 하는 조마조마한 불안감, 그리고 뜨거운 연인이 아니라 연료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뿐입니다.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속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덮어주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60년의 비바람 흔적이 새겨진 이 몸에도 여전히 원초적인 자가, 치유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듣고 깨우는 법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류, 호르몬, 그리고 욕망이 어우러진 교향곡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향곡을 다시 지휘하는 법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설탕 코팅을 입힌 독약 같은 알약이 아니라 적나라할 정도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막힌 파이프를 뚫어줄 아침의 샐러리 주스, 한 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한강 공원에서의 빠른 걸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본능적인 힘과 다시 연결될 깊은 호흡, 이건 기적이 아니라 관능의 과학입니다. 4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했다는 발기부전이라는 이름의 이 조용한 전염병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에 미친 듯한 압박감에서, 쟤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고 가짜 영상에 중독된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마주 보십시오. 혈압을 재는 것처럼 그곳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욕망의 불씨는 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이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죄에 덮여 있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 죄를 훅 불어버릴 시간입니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남성성의 가장 깊고 원초적인 곳을 건드릴 때에는 말이죠. 화려한 의학 용어들이 난무하는 세계에는 대중에게 차마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벌거벗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손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그것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실. 그것은 반항하는 하나의 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강줄기 전체가 보내는 첫 번째 사망 예고장이자 처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발기가 더 이상 욕망의 즉각적인 명령이 아닐 때, 머뭇거리고 약해지고 마침내 불복종할 때, 당신의 몸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당신에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당신 안의 길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기 신호가 아니라 유일한 신호입니다. 늙어가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들이 보내는 마지막 유서입니다. 당신의 몸을 수만 개의 핏줄, 즉 산소와 생명을 모든 살점에 실어 나르는 붉은 강으로 연결된 거대한 제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속도로의 내벽을 의학에서는 혈관 내피세포라고 부르지만 부드럽고 매끄럽고 축축한 세티난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뜨거운 피는 그 세팀 위를 아무런 장애 없이 힘차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밤샘 근무와 시름을 잊기 위해 마신 쓰디쓴 소주, 을지로 노포에서 허겁지겁 먹던 기름진 식사들로 인해 그 세티는 짓밟혔습니다.
상처 입고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틴이 죽어갈 때 그것은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가스, 즉 관능의 메신저 생산을 멈춥니다. 산화질소는 바로 명령이며 혈관에게 활짝 열라고 생명의 폭포수를 맞이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하라고 속삭이는 음탕한 명령입니다. 피는 가장 필요한 곳으로 몰려가 마치 팽팽한 활시위처럼 권위 있는 발길을 만들어내고 정복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신저가 침묵할 때 혈관은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욕망의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피는 좁고 경화된 길을 간신히 비집고 나아가려 하고 그 결과는 천국의 문턱 바로 앞에서 맞이하는 힘없는 발기, 굴욕적인 항복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거대한 제국 전체에서 성기가 가장 먼저 백기를 드는 것일까요? 왜 명백한 심장마비나 벼락 같은 뇌졸중이 아닐까요? 조물주가 남자에게 천재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성기의 혈관들은 전체 강줄기 시스템에서 가장 작고 가늘고 민감한 수로들입니다. 그것들은 상류의 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가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이 바로 이 시냇물들이고, 반면 당신의 심장과 뇌가 위치한 하류의 큰 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뭄이 온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그 큰 강이 바닥을 드러내 치명적인 증상을 보이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곳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당신에게 경고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이 탓, 피로 탓이라 생각했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파트너를 탓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 안의 생명선 자체에서 터져나온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강남의 고급 클리닉을 찾은 45세의 COO 박서준 씨. 그는 값비싼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척 의자에 앉았지만 그의 눈은 공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말에 따르면 단지 요즘 잠자리가 시원치 않아서였습니다. 시원치 않다는 것은 완전한 발기부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죠. 우리는 단지 이야기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영향을 공급하는 주동맥인 관상동맥에 이미 동맥경화반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배신자 성기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몇 년 후 우리는 그를 제 진료실이 아닌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응급실에서 다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그곳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침묵의 암살자들이 밤낮으로 당신 몸속의 세틴 안감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 즉 과도한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에 세월이 낳은 괴물이며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 흔합니다. 다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 한 쌍의 살인자는 고통 없이 매일 조용히 당신의 혈관벽을 갉아먹고 경화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한국 중년 남성들이 풍요의 상징이라 자랑스러워하는 그 술배를 빼놓을 수 없죠.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유독성, 내장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 지방은 피부 아래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입니다. 내장 기관에 들러붙고 심장을 감싸고 당신의 혈관을 옥죄입니다. 여기에 식후에 피우는 담배, 시름을 잊기 위해 마시는 소주, 그리고 쉴 틈 없는 삶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명의 세틴을 부식시키는 산성이자 독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울게 만들지도 모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세틴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가스, 산화질소의 생산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60이 넘은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가짜 파란 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인 당신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는 음식을, 한강변을 힘차게 걷는 발걸음을, 모든 세포에 산소를 불어넣을 깊은 호흡을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반드시 말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젊은 시절처럼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노화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살고 갈망하고 사랑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남자의 힘, 그 자랑스럽게 일어서는 능력은 어둠 속에서 급하게 삼키는 파란 알약이나 신비로운 주스 한 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곧 무너질 둑을 임시방편으로 막으려는 약자의 해결책일 뿐입니다. 당신의 여자를 쾌감 속에서 전율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힘. 그 끈질긴 힘은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입에 넣는 것에서부터,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당신이 이 몸을 먹여 살리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명입니다. 눈앞의 흰쌀밥 그릇을 보십시오. 수십 년간 그것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60년의 세월을 거친 몸에게 그 흰쌀밥, 저 달콤한 케이크, 그 설탕물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 위에 스스로 쏟아붓고 있는 차가운 자의 한 줌입니다. 그것들은 적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내피 세포라는 비단안감을 손상시키며 산화질소 생산의 불꽃을 꺼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전쟁은 무자비함을 요구합니다. 나쁜 탄수화물에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전 세계의 강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저탄수화물, 전마의 저전탄화물, 고지방 식단,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게으르게 당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데 익숙해진 당신의 몸에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기계가 되는 법을 다시 가르치십시오. 특히 당신이 풍요의 상징이라며 두드리던 그 완고한 뱃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당신의 남성 호르몬을 질식시키는 악성 종양입니다. 흰쌀밥의 절반을 버리십시오. 대신 당신의 접시를 진정으로 힘을 만드는 것들로 채우십시오. 오메가센 지방이 반짝이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 매콤하게 발효된 김치를 곁들인 부드러운 수육 몇 점, 촉촉한 녹색 채소 데침 한 접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찐 두부, 혹은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 이것이야말로 나이 앞에 항복하려는 자가 아닌 전사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부터 기초를 다시 세우는 동안 대지의 영약, 당신의 혈액을 노래하게 하고 몸의 가장 먼 구석까지 힘차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주스로 그것을 적시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3가지 원초적인 재료의 교양곡이며 부작용 없는 천연 흥분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재료는 바로 수박의 흰 껍질 부분입니다. 당신이 늘 아낌없이 버리던 바로 그 부분이 시트룰린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하고 거기서부터 발기의 메신저인 산화질소를 생성해냅니다. 그것은 혈관에게 활짝 열라고 내리는 조용한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권력의 붉은색을 더하십시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땅의 피입니다. 그것은 질산염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입안의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마침내 경화된 당신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산화질소의 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의 녹색을 더하십시오. 샐러리 혹은 케일이나 루꼴라 같은 어떤 짙은 잎채소라도 좋습니다. 그것들은 질산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혈관 내피 세포라는 비단안감을 갉아먹는 독소를 쓸어내는 항산화 군단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이 루비색 주스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대지의 힘을 들이켜고 있으며 당신의 몸에게 재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즙기가 없다면 믹서기를 사용해 곱게 간 후 체에 거르십시오. 그 순수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당신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모든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회복의 여정은 내일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타협 없는 30일의 로드맵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남자를 단련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첫 2주는 기초를 정화하는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휴대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서 주스를 만드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빈속에 그 영약을 남김없이 마시십시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무자비한 장군이 되십시오. 흰쌀밥, 라면, 단 음식, 패스트푸드를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불을 만들 것인가, 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걷는 동안 마포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든 해운대의 해변을 따라 걷든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코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폐를 가득 채우고 한 박자 멈춘 다음 다시 코로 아주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은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 에너지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흥분을 조절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3주차와 4주차는 힘을 깨우는 단계입니다. 가볍지만 의도적인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조금 더 빨리 걸으십시오. 거실에서 스쿼트 몇 개를 하십시오. 스쿼트는 허벅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자의 왕좌를 위한 운동이며 모든 관능적인 힘의 근원지인 골반 부위로 피를 직접 펌핑합니다. 아령이 없다면 물병 2개를 드십시오. 한 번에 75분이면 충분하지만 무술가의 집중력으로 하십시오. 동시에 당신의 기분을 통제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멈추고 조용히 앉아 몇 분간 눈을 감으십시오. 가상의 이미지에 대한 중독을 끊으십시오. 성인물과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그 영상들은 고용량 마약이며 당신의 뇌를 마비시켜 실제 파트너의 살과 살이 맞닿는 자극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싸움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실제의 만짐, 향기, 눈빛에 대한 원초적인 감각을 되찾으십시오.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53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이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피로와 수치심으로 움푹 팬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그는 발기부전과 아내의 냉담함,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감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30일의 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도 없었습니다. 6주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약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어젯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예전의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기와 자기 몸에 대한 존중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발기부전은 당신의 남성성에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발 돌아와서 자신을 돌보고 올바르게 대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이자 경고음입니다. 이제 꺼진 줄 알았던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시간입니다.